자, 목적이니까 여기는 읽을 필요 없잖아. my name 어쩌고 저쩌고는, 그지? 다 필요 없고 as you know도 필요 없고 여기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ask for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자원봉사자들을 도울 뭐 하는 걸 돕는 거야? 지시하는 걸 돕는 교통 지시? 교통 지시하는 거 자원봉사자? 그냥 1번 바로 하면 되겠죠? 그죠? 요거는 그냥 바로 풀지 않았을까 싶어. 그지? 장문독해 하면, 듣기 16, 17번 하면서. 낸시 나올 때마다 밑줄 그어보면 돼요. 낸시가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아, 요거 봐야겠구나. 싸이가 뭐지? 요거 한숨이죠, 한숨. 근데 이게 무슨 신경인지는 알 수 없잖아. 그지? 낸시 좀 더 보시고. 낸시가 생각하고 있었다. 모든 흥미로운 장면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가 즐기지 못할. 그러니까 좀 안 좋은 거네. 즐기지 못하는 거니까. 이해되지? 그러다가 낸시가 여긴가? 그거 나의 버킷리스트야. 말을 하고 있는 거구나. 낸시가 소리 지르는 거네요. 이해됐죠? 그죠?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무관심은 아니고, 그죠? 그레이트풀도 아니고, 오케이. 실망했다가 흥분하는, 신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장입니다. 첫 문장부터 강조 문장이 나와. 잘 봐. confident, 자신감이 아니다. 같지는 않다. 자신감은 편안함과는 같지는 않은 거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나 봅시다. 적성을 파악하기 위해 자신 있는,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 낯설고 두려운 일에 편안함과는 같지 않다. 어려운 일을 자신 있게 수행하기 위해 아니고 과도한 자신감을 갖기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감 얘기하는 게 지금 2번하고 4번인데 조금만 더 낯설고 두려운 일에 도전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자, 가장 큰 의견이 맞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미스예요. 쟤는 자신감을 갖는 가장 잘못된 생각이 대대하다. 자, 자신감이 의미한다는 것이다. 사는 걸 두려움 없이 산다라는 게 잘못된 거래요. 이해됐나? 요 정도에서 할 수 있겠죠. 그런 거면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두려운 일이 있어야겠죠. 거기에 도전하는 용기라는 말 안 했지만 이렇게 풀지 않을까 싶어요. 이해되지? 물론 지금 뒤에 한 문장 더 읽고 싶긴 한데 이렇게 나왔으니까 또 볼까? 자신감을 키우는 핵심이 이다. 반대입니다. 그럼 됐지, 완벽하게. 의견 맞고. 그리고 여기까지 뭐 읽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이해됐지?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2번 가겠죠. 필요성이면 의견인가? 여기 should 있으니까 여기 볼까? 멀티컬처럴리스트, 다문화주의자, 아무튼 제안하더라. 대대화가 중요하겠죠. 있어야 한다. 모델이 있어야 한다. 부분적 어시밀레이션, 동화란 뜻이에요. 동화, 같아지는 거. 단어가 밑에 없네요. 이 단어를 모를 수도 있지. 부분적인 어시밀레이션이 있어야 한다. 어떤 어시밀레이션이냐? 이민자들이 유지할, 써먹고 도식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부분적인 게 좀 필요하다. 이민자들이 관습이나 믿음이나 언어를 가질. 이해되지, 그지? 그러니까 이민자는 답에 있어야 되고 얘네들이 뭘 유지해야 된다. 약간의 관습이나 믿음이나 언어 같은 건 유지해야 한다. 이거잖아요. 이해됐지, 그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나 봅시다. 이민자의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할 권리에 대한 부분적인 정체성? 이민자의 적응을 돕기 위해, 이거 적응의 개념은 아니고 이민자들이 언어를 보유해야 한다는 거잖아. 관습을 보유해야 하고. 이민자는 미래의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의 핵심, 이건 아니고 다문화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다문화 사회라고는 얘기 안 했잖아. 이민자가 들어가야 돼. 문화적 동화는 이것도 전혀 아니고 단어상 이민자가 들어가야 되고,
이해되냐? 오케이. 근데 조금 이상해서 좀 더 볼게요.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할. 자, 압박이 그러나 여기 있다, 압박이 있다. 컨펌 순응하려는 뭐라기보다는 유지하기보다는 정체성 나오네. 이해되겠지, 그지?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지? 얘네들의 정체성에 그러니까 순응하도록 하는 동질화하도록 하는 압박을 없애려고 가는 게 뻔할 거잖아. 이러한 갈등이라는 것이 디터미 결정되어집니다. 그 사회는 어떤 사회가 돼야 돼? 이민자들이 이민 온 사회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 알겠죠, 그죠? 할 수 있는 거는 정체성 유지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1번만 가능하겠다 이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 옆으로 가서 여기까지는 뭐 순조로웠네. 22번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제예요. 강조 문장 어딨나? 주된 목적 이러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포함하는 문장이. 하지만 얘로 답하진 않을 거예요. 일단 강조 문장을 먼저 찾는 거니까. 머스트가 있네. 주된 목적 도식을 항상 먼저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좀 살짝 봐볼까? 여기 좀 잠깐만. 여기서 끊지 말고 동사 앞에서 끊어서 이가를 정확하게 해석하세요. 알겠지, 그지? 항상 동사 앞에서 끊어서. 주된 목적 음악 라디오 방송, 상업 방송, 음악 라디오 방송. 주된 목적이 딜리버 전달하는 것이다. 청중을 전달하는 것이다. 됐네. 하나 더 있구나 밑에.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상업적인 성공을 그 청중이 돼야 되는데 가능한 커야 되는데. 그러니까 라디오 음악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청중을 광고주한테 가게 해야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뭐지? 그 청중이 커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찾아봅시다. 특징이다. 플레이리스트는 필요 없고요. 영향력이다. 광고주의 영향력은 아니잖아요. 어려움은 갖다 버리시고. 필요성이다. 아니겠죠? 절대 아니네요. 결과, 라디오 비즈니스 어템프트의 결과물. 어떤 결과물 여기서 답하시면 되겠네. 이해되지? 그냥 되게 순조롭게 풀렸습니다. 떨지만 않으면 돼. 충분히 유형이라는 엄청난 걸 배웠다고. 적용을 자꾸 시키는데 네가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심장박동이 너무 많이 뛰면 적용을 잘 못 시키죠. 그리고 해석은 서두르는 게 아니고. 알겠지, 그죠? 제목 요약할 거예요. 웹 전에.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서 요약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인터넷 전에 뭐야 이건? 신문의 어카이브, 신문 보관소가 였다. 신문을 보관하는 게 였대. 영역이었다. 저널리즘 학생? 머스티는 몰라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곰팡이 난다라는 건데 쾌쾌한 냄새가 나는 그런 적이었다는 겁니다. 어카이브가 보관소잖아. 정보 보관소 할 때. 문서 보관할 때도 있고. 아무튼 뉴스 어카이브가 인터넷 전에는 학생들 또는 연구자들 얘네들의 영역이었대. 저널리즘이 였다. 정의 그대로 정의상 커런트 현재의 것을 얘기하더라. 자, 일반적인 접근 이런 문서 보관의 일반적인 접근이 갑자기 왜 일반적인 접근이지? 웹 전에는 그러니까 웹 전에는 신문을 보관해 두는 것이 뭐 전문 연구자들의 영역이었는데 그 일반적인 접근이라는 거는 대중의 영역이냐?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래서 아무튼 많은 사람이 접근하는 거겠죠. 이것이 확장시켰다. 셀프 라이프 수명이라고 할게요. 저널리즘의 수명을 확장시켰다. 이건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리가드 어떤 측면에서 의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슈로 의미는 뭐야 이거? 의미가 뭐냐 의미를 뭐로 얘기한 거지?
앞에 거 좀 보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이거 어렵네, 이거. 자, 아까 뭐라 그랬어? 일반적인 접근이라는 것이 확장시킨다. 저널, 언론의 어떤 뭐 수명을 옛 이야기와 함께 옛 스토리가 신문 기사겠죠. 보통 인용되는 제공하기 위해서 맥락을 현재에 있는 스토리의 맥락을 이용하기 위해서 옛것 사용한다는 거네. 그 옛것을 그러니까 그 신문의 내용이나 스토리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느냐 복잡한 문제로 우연히 만나지는 스토리 얘기하는 겁니다. 미닝은 이해되죠? 요약은 이해가 돼야 돼. 그래야 되지. 단어를 합치는 건 요약은 아니잖아. 알겠죠? 이런 스토리의 구성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출발은 뭐야? 요거죠. 일반적인 접근. 그러니까 폭넓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접근이 이해가 되어줄 수 있겠다. 어떤 준비로서 온라인에서 신문을 보는 사람들에 의해 그한 준비로서 보일 수 있겠다. 몰두하는 뭐 신문 본다는 소리죠. 뭘 가지고 보는 것이냐? 어떤 주된 이슈라든가 맥락을 가지고서 뉴스에 강조문자 나왔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걸린 거지, 그지? 그 온라인이 아닌 프린트로 신문을 봤던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명확하게 불가능했던 이런 것들을 온라인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요약하시면 되겠어요. 쉽지 않네. 웹 기반으로 된 저널리즘. 그래서 일반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올해 아까 수명이 늘어나는 거라고 있었나? 확장시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구나. 일반적인 접근이라는 게 인터넷을 통한, 알겠죠? 그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지? 그지? 그러면은 뭐 1번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최신식 내용은 절대 필요 없고요. 온라인 매체 저널리스트가 어떻게 폭로하는가 숨겨진 이야기가 아니고 시작해보자 여정을 과거로 헛소리고요. 현재와 미래 저널리즘의 헛소리지. 그러면 1번 하시면 답이겠습니다. 얘는 좀 걸리네요. 이거 우리가 그 독해 연습에서 봤던 제목이랑 좀 유사하죠. 그지? 이해하면서 제목은 이거 다시 한번 써놔. 이거는 무조건 요약을 하는 건데 절반까지는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강조 문장까지. 근데 요약이라는 그 개념은 이거 단어를 합치는 게 아니라 이해 개념으로 자꾸 들어가셔야 돼.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읽으셔야 돼. 알겠죠? 그죠? 자, 다음 넘어가서 35번으로 갈게요. 이쪽은 뭐 따로 질문 없을 것 같아서. 자, 35번 전체를 보겠습니다. 주제가 바뀌지는 않았고 비교하시면 되죠. 올도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지. 비록 기관들이 제공하지만 텔레커뮤팅 프로그램을 텔레커뮤팅이 그 재택근무죠. 많은 수로 이전보다 자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수용과 사용 이러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면 되겠다. 텔레커뮤팅 프로그램의 한계 이해되죠? 오케이. 지금 원래 텔레커뮤팅 프로그램스에다가 밑줄을 긋는 게 아니라 원래는 디즈 프로그램에다가 별표 쳐야 되는데 그게 위에 있으니까 위에다가 별표 친 거예요. 이해되지? 오케이. 자, 아무튼 텔레커뮤팅 프로그램의 한계입니다. 이러한 요소는 또 여기 있구나. 많은 요소에 의해서 뭔가 제한이 되어진 겁니다. 이러한 요소가 포함하는데 매니저의 릴라이언스, 관리자의 믿음, 신뢰성 이런 건가? 어떤 신뢰성?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경영관리상에 직접 대면해서 봐야지만 좀 더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재택근무라는 거는 직접 대면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제한이 된다는 거니까 여기가 다 버려지네요. 맞겠죠. 넘어가시고. 왜냐하면 이거는 단어 불일치가 아니잖아. 어휘추론처럼. 그치?
care, 보살핌, 어떤 주의할 점, 이것이 가져져야겠다. 선택하기, 뭐 주의할 점이 아니라 어떤 보살핌이 가져져야 된다. 선택하기 위해서 종업원을, 어떤 종업원이지? 그 종업원의 특성이 딱 맞아떨어지도록. 이렇게 하면 안 돼. 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맞아떨어진 얘기가 아니잖아. 텔레커뮤팅의 어떤 여러 가지 요인에 이건 한계점만 얘기하셔야 돼요. 이해되지? 자, 그 다음 장문 독해로 가겠습니다. 순서 있는 장문 독해는 안 해도 되겠죠. 자, 첫 문장이 좀 기네요. 여기서부터 비교하셔야 되고 문맥을 따지셔야 됩니다. 문맥은 이해고요. 얘는 천천히까지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30번 천천히 읽지만 별표 좀 쳐봅시다. 첫 문장의 이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망각한다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을, 배운 걸 망각한다. 포기에서 별표 좀 칠게요. 학교에서 배운 걸 망각한다라는 것. 학교에다 별표 좀 칠게요. 그러니까 망각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가 underestimate, 과소평가해서 그렇다. 우리가 실제로 기억하는 걸 과소평가한 겁니다. 다른 시기에 우리가 안다. 우리가 기억하는 걸 뭔가를. 기억력 과소평가? 이거 싹 다 지우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별표 많이 치면 이상하잖아. 이런 기억에 대한 과소평가잖아. 우리가 기억한다 무언가를. 그러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 우리가 배웠다는 걸. 학교에서 그걸 배웠다는 걸. 그러니까 기억에 대한 과소평가입니다. 이해되지, 그지? 다시 잡으셔야죠. 이게 항상 첫 문장이 주제 문장이라고 그랬잖아. 막 별표 쳐놓으면 안 되고 정확하게 주제를 잡으셔야죠. 동명사 주어입니다. 너가 언제 어디서 배웠느냐 무언가를. 이런 것이 불립니다. 맥락적인 정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이라는 것이 다루어집니다. 다른 기억의 처리 과정에 의해서 뭐보다는 기억, 그 내용에 대한 것보다는 얘가 지금 무슨 맥락적 정보 얘기하는 거고 내용적 정보를 얘기하는 거네요. 이해됐지? 분명히 다른 게 맞죠? 문맥이 들어갑니다. 이해하시면서 읽으셔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갑자기 문단이 왜 이렇게 나뉘냐? 그럼 위에 걸 읽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어쩔 수 없네. 여기를 읽으셔야 됩니다. 색깔 좀 바꿀게요. 문단이 바뀌어서 다시 또 잡아야 되잖아. 그지? 자, 그러므로 가주어입니다. 가능하다, 유지하기가. 내용은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맥락은 몰라도 내용을 유지할 수 있다에 대한 예입니다. 알겠지, 그지? 오케이. 우리 아까 기억에 대한 과소평가를 한다 그랬잖아.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 중에 뭔가 맥락, 그 상황이지. 쉽게 말하면 상황은 몰라도 내용을 기억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자, 만약 누군가가 언급을 했어, 영화를. 또 네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데디아를 if에서 묶은 거 아직 안 됩니다. 닫으면 네가 들었다라고. 또 되게 생략된 거네. 그 영화가 끔찍했다라고. 자, 하지만 기억할 수는 없는 거죠. 네가 어디서 그 내용을, 영화를 들었는지. 여기까지 if전입니다. 그럼 네가 회상할 수 있다. 내용은 회상하지만, 그죠? 어디서를 기억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어디서가 맞습니다. 네가 맥락은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해되지? 오케이. 그 맥락적 정보라는 것이 입니다. 쉽다. 잊혀지기 쉽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잊혀지는 거죠. 예를 들어 또 같은 겁니다. 맥락적인 거 금방 잊혀진다는 거야. 네가 unconvinced, 사람들이 납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얘가 맞아? 설득적인 어떤 주장에 의해서, 만약 맥락적 정보라면 되나? 그 설득적인 내용이 쓰여진다라면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아닌,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에서 쓰여진 거라면 납득이 안 되겠습니다. 아까 한 문장 더 볼게. 이런 맥락적 정보가 아니다. 소스다. 다양한 일루전, 환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해되지? 오케이. 지금 얘를 봐야 되는데 칠판 잠깐 보세요. 내가 아까 요만큼만 읽었잖아. 그거랑 얘랑 안 맞아 떨어져 내용이. 이해돼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한 문장을 더 본 겁니다. 그 환영에 대한 내용이죠. 이해돼? 오케이. 그러니까 기억에 환영이 될 수 있으니까 분명히 설득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해되지? 오케이. 넘어갈게요.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마지막이 답일 텐데 확인만 좀 해보면 만약 기억하는 것 여기까지 가야 돼. 이프죠. 도식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지식의 소스를 소스가 기억이 잘 안 돼. 이렇다면 네가 알 수 있다, 볼 수 있다, 알 수 있다. 그 소스 아니네. 힘들다라는 거 결론 내기가 힘들다. 알 수 없으니까 뭘 결론 내기? 네가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소스를 기억하는 게 어려워. 정보의 출처를 기억하기 어려워. 그러면 어렵다야? 네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겠죠? 어렵다가 될 수가 없잖아. 출처를 모르니까. 이해됐지, 그지? 답은 마지막 게 됐고요. 제목입니다. 이거 도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냥 과거형인가? 배웠냐? 아무것도 못 배웠냐? 학교에서? 뭔 소리야? 아니고 우리가 왜 있는가? 부분적으로? 아니 선택적으로? 이것도 아니고 지속적인 배틀이다. 아니, 이게 지금 배틀이야? 아우 잠깐만.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는가?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많이 더 잘. 이건 절대 아니고. 바꿔라 너의 포커스를. 후에서 와수로 이것도 쓰리고. 요약이 잘 된 것 같은데 지금 섞여가지고 잠깐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게 저거 빼먹었구나. 아까 별표친 거에서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자꾸 까먹는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배운 걸 실제로는 뭐에서 그렇다는 거야? 과소평가에서 그렇다는 거잖아. 이제 그런 거에서 맥락적 정보라는 게 있고 내용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처리하는 게 다르다는 거고. 그리고 어떤 맥락 같은 게 없어도 내용은 알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영화를 얘기했지만 네가 그 맥락은 알 수가 없다. 이런 맥락적 정보에는 뭐가 있으니까 자꾸 환영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아까 지속적인 배틀이 되나? 기억하냐 못하냐인데 배틀은 아닌데. 1번인가 아무것도 왜곡? 기억이 어떻게 너를 환영이란 말이 있으니까 그죠? 1번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그죠? 이거 좀 힘들었어요. 나도 다시 읽었습니다.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3번이 막 땡기는데 이게 지속적인 배틀이다. 그래서 첫 문장 내용당도 맞지 않고, 그죠? 그 for example에 대한 이게 강조 문장인데 아까 for example이 어디 있었냐? 여기 그 앞에 보면 여기가 지금 강조 문장이잖아, 그치? 근데 이걸 배틀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리고 여기 for instance에서 앞에 문장에서도 환영이라는 말을 썼고, 그치? 그러니까 문장 하나로 답할 수는 없어요. 알겠지, 그치? 이건 좀 많이 틀리겠는데 내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첫 문장 반영하고 요약을 하면 환영, 그지? 과소평가한다. 그럼 기억이라는 것이 너를 어떻게 속이느냐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환영이죠, 환영. 맥락적 정보하고 그것 때문에. 알겠지, 그지? 자, 그 다음 가서
40번까지는 쭉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쉬어야죠. 표현을 먼저, 아이고. 야, 씨, 놀래라. 뭐야? 표현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얘가 주어요. 역사적 허구라는 것이 while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 반대예요. 이거 A만 똑바로 알아도 할 수 있겠죠. 역사적 허구라는 것이 제 다시 만들지만 과거를 뭘 사용해서, 그러니까 역사적 허구라는 것이 과거에 어떤 정보를 사용하지만 역사적 허구가 제공한다. 인바이팅, 환영하는 그런 설명을 좀 해준다. 그리고 콤마 있습니다. 이런 설명이 사람들의 이해를 돕겠죠, 뭐. 아니, 좋은 말로 했잖아, 인바이팅이라고. 그죠? 일단은 역사적 허구 한번 찾아봅시다. 드라마 같은 거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과거의 정보를 사용했는지. 역사적 허구 잘 보세요. 연구 답 밑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focus on 집중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인데 under documented 기록이 좀 덜 된, 그럼 기록이 좀 덜 된 불명확한 증거 그러면 되잖아요. 이해되지, 그지? 어차피 답은 밑에 나올 겁니다. 연구라고 했으니까. 이거 연구 실험은 아니잖아. 연구니까 어차피 마지막 보면 돼요. 여기 있네. 역사적 허구가 그러므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반대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전문적인 역사의 반대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 좀 더 뭐다? 도전적인 표현이다, 과거에. 어떤 도전적인 표현이냐? 청중과 역사가들이 뭔가 배울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이랬지, 그지? 오케이. 아무튼 앞에는 그냥 평범한 언더 다큐멘티드가 답이니까 중요치 않은은 아니고 구체적은은 절대 아니고 제한된 아웃데이트 아니고 insufficient 불충분한 5번 아니면 2번이네. 방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됐지? 됐나?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응용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